너무 많이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A라는 에셋, B라는 에셋, C라는 에셋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포트가 있다고 쳐요. 근데 첫 달마다 볼 때마다 B라는 건 계속 주구장창 내리고 있어. 예. 그러면 날 위해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. 네,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아,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몰아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팔면은 너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신경 안 쓰죠. 그거는 신경을 안. 반갑습니다. 한주주입니다. 제 채널명이 한주주의 잠 못 드는 밤에서 한주주TV로 변경된 거를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. 새로운 코너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또 맞이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. 앞으로 주주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출연진 분들을 모시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. 한국 주식시장의 전설적인 고수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. 국내 업계 최초로 1조 원대 펀드를 운영하셨고요. 또 최초로 10조 원대 펀드를 운영을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. 그리고 전에 미래에셋 리서치 본부장을 지내셨고 또 대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레전드 분을 모셨는데 서재용 대표님이십니다.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서정입니다. 네, 대표님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코너를 또 진행을 하게 돼서 여의도 레전드라는 코너에서 다양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표님과 제가 함께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. 그 단톡방에서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막 쏟아내 주시잖아요. 근데 그 정보가요, 단지 시황 정보가 아니라 이런 대표님만의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정말 이런 귀한 정보, 철학이 담겨있는 정보인데 그런 남다른 시장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. 이게 펀드 사이즈가 작은 걸 하면요. 예. 그냥 매매만 잘하고 네. 뭐 빅머니들, 코리아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매매하는 것만 잘 관찰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예. 근데 펀드 사이즈가 뭐 5조 정도 제가 평균적으로 7년 동안 AUM이 평균 한 3조 이상은 평균이었고 많을 땐 10조고 막 네. 11조고 이랬었으니까. 근데 그 정도 사이즈면 펀드의 예. 1%가 예. 10조를 가정하면은 1%가 1,000억이잖아요. 네. 그럼 만 원짜리 주식 1,000만 주사는 건데 매일매일 천만. 시향 따라 매매하면 항상 비싸게 사고 네. 좋은 뉴스일 때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과연 증권사에서 이게 막 좋다 그럴 때 그때 사기 시작하면 저는 이미 늦은 거예요. 좋을 때 사서 나쁘게 팔게 되죠. 네, 엄청 비싼 값에 사게 되고 음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관심은 항상 지금 페이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. 너무 먼 미래를 예상하는 것보다도 어떤 것들은 뭐 얘는 6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,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좋아할 거. 네.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보려는 습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. 네. 그러다 보니 시장이 막 핫하고 이럴 때는 아이고 지금 아니면 언제 팔지? 이러면서 파는 습관을 갖게 되고 네. 네. 막 남들이 던지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. 그러면 와 저런 찬스다. 그러면서 이제 사서.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아니라 1년 뒤에 몇 년 뒤에 추수할 거를 추운 계절에 씨를 뿌리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. 훈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.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큰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의 습관이 붙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그래서 추구하시는 투자의 방향이 건강한 투자잖아요. 그 건강한 투자가 어떤 건가요? 일단 아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죠. 아는 것만. 예. 예. 모르는 것은 투자하면 매매량만 증가시키고 네. 위험만 가중시킵니다. 그래서 아는 것만 해도 실패할 확률이 뭐 10개 샀다 그러면 예. 뭐 그중에 뭐 4개는 실패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 예. 아는 걸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안다고 하는 행위조차도 예. 얼마나 깊게 아는지는 사실은 의문일 때가 더 많죠. 그런데 처음부터 알지도 못하는 것을 누구 말만 듣고 뉴스만 보고 덜커덕 들어가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. 예. 네. 제가 아주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해봤었어요.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,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좋은 종목 추천해 주는 거 보고 한 20여 개 종목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.
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, 주주님들에게 그런 건강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오늘 이 시간에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첫 번째가 아는 거 투자하는 거고 예. 두 번째가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해야 됩니다. 예. 가능하면 투자를 해서 많이 먹으려고 투자하지 마시고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돈을 먹어가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지속 네.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지 않는 수익률은 그건 그냥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가능하면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. 예.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시장을 존중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식하고 싸우게 됩니다. 그래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. 나 존버할래. 붙어보자. 이렇게 가버리게 되거든요. 네. 리스크 관리를 적정할 때 계속 시장과 대화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싸우는 그 시장하고 싸우기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예. 그때 그 시절에 맞는 그래도 시장을 따라가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예. 채워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. 리스크 관리를 그러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좀, 이전까지 많이 진행이 됐어야 되고 예. 아. 그걸 안 하신 분은 예. 지금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은 예. 종목을 교체할 건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. 지금 이런 네, 순간에도요. 네, 예. 네.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.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령 1년 전에 구성을 했어. 네. 근데 오늘은 1년이 지났잖아요. 네.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. 무엇과 비교해서 봐야 되느냐. 세상의 변화랑 내 포트를 함께 그 비교해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주기 확인해서 내가 좀 이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주기가 한 1년까지는 아니겠고 6개월에 한 번 그래서 정도씩 석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정도는 번씩. 그래도 이게 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맞는 네. 건지 그걸 네.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 너무 많이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A라는 에셋, B라는 에셋, C라는 에셋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포트가 있다고 쳐요. 근데 석 달마다 볼 때마다 B라는 거는 계속 주구장창 내리고 있어. 예. 그러면 날 왜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. 네. 내가 나보고 일하라고 내가 은행 정기예금 이자도 포기하고 넣었는데 돈을 자꾸 깨먹어. 그러면 에이 못된 놈 하고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. 여기서 대표님 문제가 있어요. 네. 뭐가 있냐면 네.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몰아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팔면은 너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신경 안 써도 그거는 돼요. 신경을 안 써요. 정말 신경 안 써도 되고 네. 그러니까 내가 팔면 많이 오르더라 이 얘기는 예. 파는 시점을 잘못 골랐다는 거고 네. 리스크 관리를 안 하다가 네. 마지막 국면에 가서 사야 될 때 팔았다는 증거이지 그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 행위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. 평소에 꾸준히 하면 네.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. 네,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분기에 네, 한 번 네. 정도씩은 네. 네, 꼭 해야 포트폴리오 된다. 상의 그 종목들을 네. 좀 추리는 작업들을 해야 네, 된다. 네. 그렇게 말씀을 네. 해주셨습니다. 네. 대표님 요즘 국내외 증시 좀 동향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국내는 조금 괜찮아진 분위기입니다. 저는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버블이 예, 이제 거의 다 제거가 되고 예. 이제 어떤 역버블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는 구간이 아닌가. 역버블화가요. 네, 그러면은 그러니까 더 감해도 국면으로 더 일시적으로 예. 우당탕 내려가는 그게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 나오는 거거든요. 예, 예, 예. 그리고 혹시 한주진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경제가 역성장할 때 마이너스 성장하던 해에 예. S&P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? 올랐을 것 같아요. 크게 예. 치솟았을 것 같아요. 제가 예. 이게 보일지 모르는데 미국 GDP 성장률이 낮았었던 시점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낮았었을 때가 언제였냐 한번 보면은 2009년과 그리고 2020년 각각 마이너스 2.6%, 마이너스 2.8% 이렇게 나왔는데 S&P 연간 상승률이 2009년에 24.2% 그리고 2020년에 15.2%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GDP 성장률이 심하게 침체됐었던 구간에서 S&P 500의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어요.
이게 어떤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예. 미국의 GDP하고 미국 기업의 실적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미국 예. 기업은 글로벌화되어 있는 예, 기업이 예, 많다고. 예. 애플도 그러하고 예. 또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기도 하고. 네. 애플이 장사가 잘 됐는데 실제 생산 실적이 잡히는 거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네. ፎ스콘 생산돼. 공장에서. 중국이 반도체 수입하는 게 원유보다 더 많이 수입해요. 예. 그래서 반도체 살 걸고 있는 거. 어찌 됐든 미국의 기업이 글로벌화돼 있어서 네.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예. 또 하나는 금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. 예. 결국 금리 모든 문제. 자산은 네. 돈으로 가격이 매겨지는데 네. 화폐로 매겨지는데 네. 실물 자산이 나빠지는 것보다 돈값이 더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럼 실물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죠. 예, 그리고 또 이렇게 네, 경제가 네. 어려워지는 시점에는 네. 금리를 많이 하락시키니까. 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예. 선행한다는 거죠. 주식시장. 주식시장이 경기에 선행한다. 네, 예. 선행합니다. 네. 뭐 주식시장에 먼저 선행하는 게 뭐 채권시장의 금리일 거고 네. 그런 것들 선행성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항상 나쁠 때 주식을 팔으세요. 지금 같은데요. 네, 네. 시장을 떠납니다. 네. 전부 정기예금으로 갑니다. 많이 떠나셨어요. 네, 네. 많이 떠나고 거래량도 엄청 줄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좋을 때 사러 들어오세요. 예. 근데 안타까워요. 좋다는 것은 유수가 좋으면 가격이 싸겠습니까? 비싸겠죠. 당연히 비싸겠죠. 그렇게 하면 거꾸로 타는 거예요, 리듬을. 그래서 이게 막 세상이 나쁘다 그러고 경기가 엉망이라 그러고 뭐 신용 반대 매매가 무지 나오고 막 세상이 암울해 보이면 이렇게 보고 야 이게 이제 슬슬 사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네. 너무 좋다 그러고 뭐 얼마 간다 그러고 코스피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증권사의 성향상 예. 이게 잘 팔리니까 자꾸 팔아서 수수료 챙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격을 보셔야 된다 이거죠.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된다.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너무 좋다 할 때는 건강하게 투자하시려면 욕심을 조금 줄여 놓으시고 네. 좀 살짝 그래 나머지 거는 까치도 먹어야지 하면서 까치도 먹어야지.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. 그러면서 뭘 좀 남겨놓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면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게 그 욕심 탐욕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주가가 쑥쑥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앞으로 더 올라갈까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그 관련해서 특히 요즘 SNS가 네. 많이 발달해서 타인의 탐욕을 훔쳐보는 게 속도나 양면에서 엄청나게 증가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못 견디는 거죠. 그래서 막 나도 사고 싶어 하고 할 때가 끝물입니다. 그 현상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시사 용어로 FOMO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Fear of Missing Out. 남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고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빠르게 뒤쫓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FOMO 현상이라고 하는데 포모 참 현상. 욕심, 탐욕 그리고 이 FOMO 현상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항상 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에 뭐 국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, 뭐 코인 시장 다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. 지금 같은 시기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멀리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금의 상황이나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맞는 자산들인지 그것을 체크해서 만약 그 사이에 세상이 변해서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어떤 게 있다면 그거는 안녕 이렇게 하고 또 새롭게 앞으로 좋아질 것들을 찾아서 또 하고 끝없이 조정하고 그럽니다. 네,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 주주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또 그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관심 종목 바로 애플입니다. 애플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.
한편으로는 이제 애플이 벌써 포화 상태 아니냐, 성장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반대로 이게 굉장히 견고한 회사다. 앞으로 이 경제적인 탄탄한 해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볼 수 있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표님께서는 애플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시나요? 저는 애플을 참 좋아합니다. 네. 아,